일단 저는 개원중이 내신 담당하고 있는 박소정 강사입니다. 오늘 순서는 이제 기출 경향 그리고 예제, 학습 전략 및 이제 저희 내신 프로그램 설명 및 그리고 마지막 이제 질문으로 이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원중학교 같은 경우는 이제 2학기 기말고사를 제외하고는 객관식과 서술형이 이제 총 31문제 구성으로 서술형은 4문제, 그리고 객관식 문항수는 27에서 28문제 정도로 이제 구성이 되었었어요. 근데 이제 2학기 기말고사 같은 경우에는 서술형 없이 객관식으로만 이제 33문제로 진행이 됐었는데, 이제 아이들 같은 경우는 이제 흔하게 이제 서술형이라고 하면 조금 부담감을 갖고 있는 부분인지라, 이제 기말고사 때 이제 서술형 없이 객관식으로만 이제 출제된다라고 해서 조금은 가벼운 마음으로 시험에 임했던 부분도 있었는데요. 이제 선생님들이 그런 부분을 아셨는지 이제 그 교과서 범위 내에 있는 문법 외에도 이제 또 다른 문법을 출제하면서 아이들에게 이제 조금 실수를 유발하는 문제들이 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아이들에게 제가 매번 얘기를 하지만 서술형이 있는 것이 오히려 너희들의 핵심 문법을 정리하고 득점을 얻는 데 조금 낫지 않느냐라고 얘기했던 부분이 있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이제 상대적으로 문법을 조금 안정적으로 잘하는 학생들에게 있어서는 객관식 33문제가 오히려 득점하기에 좋았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면 이제 전반적으로 이제 개원중에 내신 이제 문항별 구성을 보았을 때 이제 문법과 독해가 사실 대부분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 중에서도 이제 독해가 한 2-3문제 정도 더 많이 출제가 되고 있는데, 그러한 경우를 봤을 때 이 독해가 이제 11문제 정도 출제가 됩니다. 근데 이제 독해 같은 경우는 대부분 내용 일치, 불일치 문제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순서 배열 문제가 나오는데, 사실 이제 독해라고 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본문에 그리고 추가 지문에 이제 출제가 될 것 같지만, 개원중 같은 경우는 이제 대화문에서도 내용 일치, 불일치를 묻는 문제가 많게는 2문제까지 출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암기뿐만이 아니라 문법, 그리고 독해, 대화문까지 전반적인 모든 내용 이해가 요구되어지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막연하게 이거 외워야지, 통암기 해야지 라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그 전반적인 내용을 정리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여겨져요. 그래서 그 다음에 어휘, 의사소통 등이 있는데, 어휘 같은 경우는 일단 4문제예요. 그리고 항상 1번 문제에서 이제 어휘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근데 제가 뒤에서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어휘 문제 같은 경우는 이제 흔히 학교에서 나눠주는 프린트들이 이제 단어가 대부분 영영풀이와 함께 제시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암기해서 풀어주면 돼요. 근데 이제 수동태가 들어간다거나 비교 표현이 들어가면 그 비교급의 이제 불규칙 변화, 그리고 동사의 3단 변화와 같은 것은 따로 프린트로 주진 않아요. 그러면 학생들이 다 안다라고 선생님이 생각을 하고 계시고 그것에 대한 문제를 내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주는 거 이외에도 평소에 문법 공부를 좀 더 꼼꼼히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영역별 경향을 보시면 이제 독해가 전체 이제 34%를 차지하고, 그리고 평균 문항수는 앞서 보셨듯이 11문제로 이제 출제가 됩니다. 난이도는 또한 높은 편이라고 제가 적어 놨는데, 내용 일치, 불일치 문제가 사실 한글 문제보다는 영어로 이제 출제가 돼요. 근데 이제 아이들이 정해진 시간 안에 많은 문제를 풀기도 바쁜데, 그렇게 영어로 이제 출제가 되다 보니까 아이들이 그것을 정확하게 해석하고 정보를 이제 뽑아내는 그러한 시간들이 조금은 촉박하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이들이 나 조금 어려운데 라고 체감 난이도가 조금 상승한 것으로 보여지고, 그래서 이제 교과서 본문뿐만 아니라 추가 지문이 각과별로 2지문씩 나오기 때문에 4개의 지문을 배우게 됩니다. 그럼 이제 본문까지 포함하게 되면 6개의 지문을 공부해야 하는 것인데, 그 6개의 지문을 다 공부하는 게 양도 양이지만 꼭 그 추가 지문에서도 반드시 내용일치, 불일치가 출제가 돼요. 그러면 아이들은 이제 정리를 할 때 본문의 사건 순서뿐 아니라 추가 지문에 나와 있는 어떠한 특징을 완벽하게 정리를 해야지만 그 문제를 다 읽지 않고도
맞는지 틀리는지를 구분하는 그러한 시간적 단축, 훈련이 필요하겠다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다음 예시들을 보시면 이러한 것들이라는 거죠. 윗글을 읽고 대답할 수 없는 것은 대부분 이렇게 답을 제시해 주진 않고 물어봅니다. 그럼 이렇게 질문을 읽고 우리가 정보를 찾아가는 과정에 있어서의 시간이 조금 많이 걸리겠죠. 왜냐하면 어법 문제도 상당하기 때문에. 그래서 아이들이 이것을 봤을 때 눈에 보이지 않아, 시간이 너무 없어 라고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교과서에 보시면 밑에 간단하게 질문이 나오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쓰는 문제가 2문제에서 3문제가 제시가 되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학습을 할 때, 물론 저도 그렇지만 학습을 할 때 그 물어보는 질문에 대한 정확한 답을 정리하고 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추가 질문에서도 이렇게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는 것은 이라는 문제가 나오게 되는데요. 대부분 추가 지문에서는 복수 정답을 요구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정답 2개에 해당하는 것을 고르는 건데 이건 이제 상대적으로 이제 물어보는 의문문이 아니기 때문에 내용만 이해하고 있었다면 우리는 이 답을 쉽게 고를 수는 있었다라고 보고요. 그리고 대화문에서도 이렇게 일치불일치 문제가 나와요. 그러니까 개원중 같은 경우에는 전반적인 교과서 내용 이해와 그리고 학교에서 나누어 준 추가 지문의 내용을 굉장히 세부적으로 정리를 해야 하고요. 그리고 선생님들께서 설명을 해주실 때 문법적인 요소뿐만이 아니라 기본적인 배경 지식이 조금씩 들어갑니다. 그런 부분까지도 반드시 복습을 해야 된다. 그것이 간혹 문제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그러한 세부적인 것까지 아이들이 놓쳐서는 안 된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얘도 사실 위에 대화문이 되게 길어요. 그래서 대화문이 이렇게 길게 나와 있는데 그 대화문을 보고 우리가 맞니 틀리니를 고르라는 문제인데 사실 대화문에서 일치불일치 문제가 나오는 경우는 사실 선생님들께서 말장난이라고 하죠. 단어 하나를 바꿔서 아이들에게 이제 혼란을 주는 문제들이기 때문에 대화문은 끝까지 아이들이 나 이 내용 다 알아, 풀 수 있어 라고 하지만 마지막까지도 이런 세부적인 내용을 확인해 줄 필요가 있다. 그래야 실수가 없이 고득점을 할 수 있다 라고 보여지고요. 근데 이제 어법은 독해보다는 이제 문항수가 조금 적긴 한데 꾸준히 9문제 이상은 나와요. 많게는 이제 10문제인데 사실 서술형이 있기 때문에 서술형 포함하면 13문제죠. 그러니까 상당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영어 과목이라는 것은 이제 선생님께서 계속 추가 프린트를 제시해 주십니다. 그러면 그 문법 프린트에 있는 설명뿐만이 아니라 예문이 나와 있겠죠. 그 예문까지도 모두 학습을 해 주셔야 되는데 학습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 기본적으로 개념 이해뿐만 아니라 그 안에 있는 예문을 사실 기본적으로 통암기를 해 주셔야 돼요. 왜냐면 예문이고 문제다라고 제가 적어놨는데 사실 예문이 답인 경우는 없을 수는 있으나 그럴 수도 있죠. 근데 예문이 곧 저희가 객관식의 오지선다로 나왔을 때 그 5개의 선지에 이 예문이 들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프린트를 변형 문제를 풀어본다거나 아니면 기본적인 암기가 되어 있다라면 그 선지를 읽었을 때 어색함은 사실 사라지겠죠. 그러면 아이들이 그 개념을 가지고 나 이 예문을 프린트해서 봤었어 라고 한다라면 그것이 정답이 아닐 경우 소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경우가 생기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문법 프린트에 있는 모든 예문을 학습하는 것이 우선적이 되어야 하고요. 서술형 같은 경우는 교과서 핵심 문법을 영작하는 문제이거나 아니면 틀린 것을 고치는 건데 아이들이 서술형을 쓰다 보면 답이 보여요. 근데 답이 보이면 단순히 그 틀린 거를 고치고 마무리를 하게 되는데 개원전 같은 경우는 굉장히 조건이 세부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도 뒤에서 보여드리겠지만 틀린 것 고치기인데 틀린 것을 찾아서 고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틀린 것을 고쳐서 완전한 문장으로 다시 쓰시오가 있어요. 그럼 아이들이 이제 실제 시험에 들어갔을 때 아이들은 이제 틀린 것만 고치고 내버리면 그것을 이제 틀리게 하는 경우가 덜어 있었다. 그래서 서술형을 풀 때 쉽게 느껴지더라도 그러한 실수를 조금
줄여야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정해진 조건대로 반드시 답지에 적는 그런 차분함도 요구가 되어진다라고 보여지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뒤에 보면 이제 앞에 이제 투부정사가 사실 2학년 때는 많이 출제가 돼요. 근데 이 투부정사가 사실 기말고사 때까지 쭉 연결이 되거든요. 근데 이제 1학기 때 투부정사를 배웠기 때문에 2학기 때는 투부정사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개원 또한 앞서 배운 문법이 누적이 돼서 계속 출제가 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1학기 중간고사 때 공부했어. 그러면 이제 기말고사 때 나오지가 않았겠지 라고 생각하지 말고 앞서 배운 문법을 계속 누적시키면서 학습을 해줘야 되고 이러한 문제가 추가 지문에 투부정사가 나와 있을 경우 반드시 출제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명심해 주시고 그래서 가장 일반적으로 용법을 이제 고르라는 문제. 근데 개원 같은 경우에도요, 이렇게 고르라는 문제가 나오게 되면 이렇게 지금 나와 있는 것들이 기본 5개에서 6개예요. 근데 어렵지는 않은데 아이들이 시간에 쫓기다 보면 이 5개, 6개가 굉장히 길고 어렵고 낯설게 느껴진단 말이죠. 근데 이러한 부분은 대부분 학교 프린트를 활용하거나 아니면 교과서에 나와 있는 문법 지문에 나와 있는 것들을 활용하기 때문에 반드시 기본적으로 1차적으로 해야 될 건 무엇이다? 교과서와 프린트 예문을 암기하는 것이다 라고 보여지고 그 다음에 이제 30번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제 서술형 문제예요. 근데 이제 어법상 어색한 부분을 찾아 바르게 고쳐 완전한 문장으로 써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그 당시에 이제 한 학생이 이제 틀린 것만 찾아서 쓰게 된 거예요. 근데 이제 제 입장에서는 틀린 걸 고쳤으니까 맞다고 해도 되지 않을까라고 싶겠지만 학교 선생님께서 여기서 완전한 문장으로 쓰라고 하지 않았니? 라고 해서 답을 알면 그 답을 정확하게 답지에 옮겼을 때 조건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자 라고 해서 원하는 대로 반드시 문제에서 요구하는 대로 완벽하게 쓰는 것이 요구된다 라고 보고요. 그 다음에 어법상 바르게 쓴 문장의 개수라든가 또는 용법으로 쓰인 것을 있는 대로 고르면 그래서 개원 중 또한 타 학교와 마찬가지로 어법이라고 하는 것은 즉 문법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문제를 낼 때요. 낼 수 있는 문제를 다 내요. 뭐 일치하는 것 또는 틀린 것 또는 개수 고르는 것, 짝지어진 것 등등등 가장 일반적인 문제들이 다 출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평소에 학습하는 것이 좋고요. 저희가 제가 내신을 수업을 진행을 할 때 아이들에게 이러한 문제를 섞어서 변형 문제를 주기도 해요. 근데 그 변형 문제를 아이들에게 풀어본다라고 했을 때 맞는 것 고르는 것, 틀리는 것 고르는 것 영작에서 그리고 순서 몇 번째니? 라는 그런 객관식 유형의 영작까지도 학습을 시키기 때문에 일단 시험장에 들어가기 전에 어색함을 없애주는 게 가장 저는 우선이라고 보지고 그리고 개념 확인뿐만 아니라 변형 문제로 아이들을 계속 노출을 시켜야 되지 않나 싶어요. 근데 여기 지금 우측에 보시면 A와 같은 용법으로 쓰인 것을 있는 대로 고르면 이게 이제 기말고사 문제였는데 사실 그 핵심 문법에 동명사 현재분사가 들어가진 않았어요. 근데 이제 추가 지문에서 선생님께서 이거 한번 그냥 쭉 한번 봐볼래? 라고 하는 경우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동명사 현재분사 분명 1학기 때 한번 짚고 넘어갔던 부분인데요. 그러한 부분까지도 우리가 계속 누적해서 공부함으로써 추가 지문에서 선생님께서 한 개, 2개 무엇으로 설명을 해 주셨다면 그것까지도 우리는 계속 공부를 해서 대비를 해야 된다라고 보겠습니다. 다음 어휘는 학교 프린트에 나와 있는 어휘, 영영풀이에 주목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학교 프린트에 나와 있는 예문, 그리고 영영풀이, 그리고 단어 뜻을 계속 반복적으로 학습을 하면 이 어휘 득점을 하는 데는 무난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이제 주의해야 할 건 불규칙 3단 변화나 비교급 불규칙 변화 등과 같이 가장 기본적인 개념까지도 우리는 확인해 줄 필요가 있다. 그래서 1번 문제가 형용사의 최상급 형태로 알맞지 않은 것은 생각보다 아이들이 조금 많이 놓치는 부분들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러한 관련 문법이 나왔을 때 가장 기본적으로 확인해 줘야 할 부분도 챙겨줘야 할 것이고 그리고 A에 들어갈 단어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렇게 제시되어 있는 예문들은요. 학교 프린트에 그대로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까지 함께 암기를 해서 정리를 해줘야 한다라고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영영풀이를 읽고 윗글에서 찾을 수 없는 단어는
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학교 프린트에 있는 것만 우리가 잘 집중하셔도 어떻게 명령풀이 문제, 어휘 문제는 쉽게 득점을 할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 다음 영역별 학습 전략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냐라고 했을 때 조금 고민이 되시겠죠. 근데 이제 어법 같은 경우는 이제 가장 우선적으로 한 과당 핵심 문법이 2개씩 들어가기 때문에 그 핵심 문법 개념에 대한 완벽한 이해를 일단 아이들에게 1차적으로 설명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그와 관련된 적용 문제를 풀이를 해주시면 되는데 그 애 안에서 본문 및 추가 지문에 있는 문법 세부 사항들은 빠짐없이 학습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제가 말하는 추가 지문에 있는 문법은요. 선생님께서 핵심 문법 이외에 다른 문법적 요소를 나타내 주었을 때 그 부분까지도 공부를 해줄 필요가 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학교 프린트 예문을 반드시 통암기를 해주자. 통암기 플러스 그것에 대한 변형 문제까지도 아이들에게 학습을 해줄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독해는 본문 및 대화문 내용 일치 및 문장 삽입 등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독해라고 하는 것은 제가 앞서서 이제 기출을 보여드렸듯이 대부분 내용 일치, 불일치 문제일 거예요. 근데 그 외에도 기말고사랑 2학기 중간 기말고사 때 이렇게 문장 삽입 문제가 한 문제씩 나왔어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문과 관련된 문제였고요. 어찌됐든 문장을 넣어줘야 한다라는 건 사건의 순서대로 이 내용을 정확하게 알고 있니? 라는 것이 가장 기본적으로 있어야 하는 정보들이기 때문에 첫 번째로 이제 통문장 암기를 매번 시키고 그리고 그거에 대한 요약 정리로 이제 본문 이해를 확인을 해주게 되는데요. 요약 정리라고 하는 것이 이제 교과서 뒤에 보시면 본문 뒤에 이렇게 정리해 줄 수 있는 표로 되어 있는 페이지가 한 페이지가 나와요. 그래서 그 교과서를 활용해서 아이들에게 요약 정리를 시키는 것 그리고 추가 지문에 대한 것에서도 내용 일치 불일치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사실 추가 지문에 관해서는 영작도 영작이지만 사건의 순서, 빈칸 넣기, 그리고 이 안에서 법상 틀린 것 고치기 등 다양한 변형 문제를 통해 아이들에게 이제 학습을 시키고 있다. 그래서 핵심 내용 요약 정리가 본문만큼이나 굉장히 중요한 요소인데 이 부분은 학교 프린트를 얼마나 활용하는지에 따라 달려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휘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4문제 정도니까 그 4문제는 저희가 이제 단어 뜻 생각하시고 그리고 예문 암기해 주시고 그것과 관련해서 이제 영영풀이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이제 확인하면 되는 거니까 전반적으로 암기 해야 할 어휘 개수가 많지는 않아요. 한 20개 정도에서 25개인데 사실 이제 2가가 들어간다라고 하면 40, 50개 정도가 되겠죠. 이 40, 50개에 대해서는 사실 시험에 들어가기 직전까지도 계속 빈칸 넣기를 통해 아이들에게 학습을 해주는 부분이고 그리고 선생님들께서 간혹 이 어휘 프린트 안에 이제 파생어까지 설명을 해주시는 선생님들도 더러 계십니다. 근데 이제 그러한 부분은 이제 지금은 나오지 않았지만 불과 몇 년 전에 다음 단어의 관계로 이제 틀린 것은 이라는 문제가 나왔었어요. 그러면 선생님들께서 여기 어휘 프린트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추가로 설명돼 이제 파생어까지도 암기를 했어야지 그 답을 고를 수 있었다. 그래서 개원중학생들에겐 제가 매번 강조하는 게 선생님이 던져주는 그 필기가 꼭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너희들 꼭 꼼꼼히 잘 정리해서 와라 라고 얘기를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항상 암기와 선생님이 적어주신 필기까지도 보완이 조금 되어야 하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화문은 비중은 조금 적어요. 근데 비중은 적은데 배점은 높은 조금 특이한 유형인데 그래서 이제 각 단어 핵심 표현을 정리를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주문하기 내용이 나오면 그 주문하기 내용에 관한 비슷한 내용들을 이제 정리해서 저한테 이제 말하기로 시험을 보기도 하고요. 그리고 대부분 순서 배열 문제가 출제가 돼요. 그럼 사실 대화문은 아이들이 이제 얘기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순서 배열이 어떻게 사건의 순서대로 어떻게 진행되는지 봐야 하기 때문에 결국 대화 흐름을 어떻게 잘 읽고 있느냐. 그래서 저는 아이들에게 이제 한 문장을 이제 끊어서 한번 배열해 봐라 라고 하기까지 하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이 흐름 파악이 너무 중요하니까 물론 내신이라는 것은 통암기가 가장 기본적으로 우선이 되어져야 하기 때문에 교과서 일단 대화문 통암기 통하시고요. 그거 확인이 끝나면 그 외에 순서 배열 변형 문제를 통해 애들에게 정리를 해주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개원중이 이렇게 시험 유형이 이렇고 그리고 문제가 이렇게 출제가 되는데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됩니까? 라고 이제 궁금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내신 대비는 이렇게 진행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제 각 단원별 이제 내신 필수 자료를 제공을 해요. 이제 필수 자료 제공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뭐 문법 제가 따로 정리를 하는 것 그리고 이제 본문도 핵심 문법뿐만 아니라 거기서 중요하다고 여겨지는 이제 추가 문법 요소까지도 제가 다 정리를 해주고요. 그래서 매 시간 이제 통문장 암기 및 대화문 암기가 있어요. 근데 이제 본문 같은 경우는 이제 막연하게 다 영작을 다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대화문 암기 같은 경우는 이제 영작도 하지만 빈칸으로 넣기로 시험이 진행된다라고 보시면 되고, 저희가 이제 매번 수업에 이제 올 때마다 리뷰 테스트를 보게 되는데, 리뷰 테스트 같은 경우에는 100% 서술형입니다. 그리고 틀린 거를 고치거나 아니면 영작을 하는 것으로써 아이들이 제대로 이제 암기가 잘 되어 있는지 아니면 그과 관련된 내용을 완벽하게 이해하고 있는지를 확인한다고 보시면 되고, 모의고사는 이제 각 단원이 끝날 때마다 모의고사를 보는데요. 이 모의고사는 이제 제가 이제 뭐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개원중 유형으로 해서 정리를 해서 아이들에게 이제 시험을 보게 한다. 실제 학교에서 시험 보는 것처럼 시간도 재고 확인도 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제 틀린 문제라던가 아니면 놓치는 부분이 있으면 1대1로 개별 피드백 진행한다라고 보시고 그 다음에 변형 문제 풀고 오답노트 정리 순으로 진행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일단 필수 자료라고 보여지는 건 제가 이렇게 핵심 문법에 대해서 이제 필기해야 되는 부분 또는 유의해야 할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학교 프린트 심화 문법 및 변형 문제는 이제 학교 프린트 선생님이 주시는 걸 이제 편집을 통해 이제 제가 변형을 하기도 하고 아이들에게 추가적으로 설명해야 되는 부분이 있으면 이렇게 영작을 시키기도 하고 또는 틀린 것을 고치시오, 개수 고르시오와 같이 개원중 유형에 맞춰서 수업을 진행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워낙에 개원중은 이제 앞서 1학기에 이제 서술형이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이제 영어로 쓰는 그 풀어내는 훈련이 사실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학교 프린트를 암기를 해야 한다라면 그것을 어떻게 너희들이 써볼 수 있느냐라고 했을 때 변형 문제를 통해 확인한다라고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리뷰 테스트와 피드백은 이제 서술형 연습 핵심 문법 확인을 통해 이렇게 틀린 부분 고치기라든가 아니면 밑줄 친 부분에 공통으로 들어갈 단어와 같이 모든 이 내용들을 확인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모의고사 같은 경우는 개원중 스타일로 맞춰서 실제 학교에서 보는 시험인 것처럼 제가 진행을 하고 이거에 해당하는 것은 각자 확인을 해주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개원중을 이제 담당을 하게 됐고 계속 담당을 하고 있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제 월금 화목 주 2회는 5시에서 7시 반 수업이에요. 근데 이제 왜 개원중은 이제 주 1회 수업이 없냐, 주 1회를 하고 싶은 어머님들이 많이 계셨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반영해서 이제 일요일에 2시, 6시에 이제 동아 2 개원중이 반이 개설이 되어 있습니다. 혹시 주 2회에 시간이 너무 안 되신다라고 하면 첫 시험이잖아요. 첫 시험인 만큼 아이들이 이제 어떻게 공부를 하고 어떻게 시험을 치러내야 하는지 걱정이 되실 것도 같고 아이들에게 조금 적응 훈련을 이제 해주셨으면 해요. 그래서 일단 주 2회가 너무 바빠서 이제 일정이 안 나온다 하시면 주 1회 반이라도 와서 이제 어떻게 공부를 해야 하는지, 어떻게 대비를 해야 하는지 학습적인 면에서 많은 도움을 받아가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일단 개원중이 이러한 유형으로 출제가 되고 이렇게 공부를 하면 그래도 우리 개원중 학생들이 좋은 점수를 얻어갈 수 있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래서 한번 일정 한번 보시고 편하게 이제 저희 KNS 학원에 연락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개원중 설명회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